안녕하세요, 공부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 여러 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라 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1이랑 2로 이루어져 있고 자바를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을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공부하기로 했다면 아마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JDK, JRE, JVM, Gradle, Maven, 빌드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건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지어 이 JDK라는 건 JDK 몇 버전이 있어, JDK는 무슨 종류가 있어, 이런 말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특히만 해도 영어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원에서는 자바라는 언어를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먹는지, 그리고 JDK, JRE, JV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들과 메이븐, 빌드와 실행 이런 것들은 2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자바라는 언어가 컴퓨터를 알아먹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바보예요. 제가 여러 번 항상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영어하고 일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한테 이렇게 system.out.println 저희 다 배웠죠. 출력하는 코드죠.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코드를 컴퓨터한테 줘봤자 컴퓨터는 못 알아먹어요. 컴퓨터는 영어하고 일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초록색 실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코드가 0과 1로 바뀐 다음에 이 0과 1로 바뀐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는 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부르는 약간 전문 용어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컴파일은 이 사람이 알아먹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코드를 0과 1로 바꿔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컴파일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0과 1의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어려운 말로 바이트 코드 혹은 바이너리 코드라고 합니다. 바이너리라는 뜻이 이제 두 가지라는 뜻인데, 이 코드들이 0과 1만 이루어져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0과 1 두 가지로만 이루어졌다 해서 바이너리 코드라고 부릅니다. 바이트는 이제 0과 1을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자, 그래서 이 0과 1을 컴퓨터가 알아먹게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노래가 싱이고 가수가 싱어인 것처럼 컴파일은 말 그대로 영어로 된 거를 0과 1로 바꾸는 거고, 그 컴파일을 해주는 컴파일 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컴파일이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바이트 코드는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0과 1의 조합은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0과 1이더라도 윈도우에서는 헬로월드가 출력되고 맥에서는 헬로월드가 출력되지 않고 리눅스에서는 헬로월드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영체제마다 다르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 C 언어 컴파일러 하나가 0과 1을 만들어서 윈도우와 맥과 리눅스한테 각각 주게 되면, 윈도우는 이해를 해서 헬로월드를 출력하는데 맥과 리눅스는 출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 각각 다른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컴파일러, 맥 컴파일러, 리눅스 컴파일러가 각각 있어서 이 컴파일러마다 다른 0과 1을 만들어내고요. 각각 운영체제한테 다른 0과 1을 전달해주면 그때 헬로월드가 출력되는 식이에요. 하지만 자바는 좀 특별합니다. 자바는 자바 컴파일러가 하나 있고요. 자바 컴파일러 하나로부터 생산된 0과 1 바이트 코드가 하나 있고요. 이게 윈도우랑 맥이랑 리눅스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윈도우 위에 JVM, 맥 위에 JVM, 리눅스 위에 JVM한테 갑니다. 이 JVM이란 건 0과 1과 운영체제 사이에서 둘을 이제 호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마다 각각 있어요. 자바를 설치하면 같이 3분에 설치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JVM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에 컴파일러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똑같은 0과 1을 가지고 JVM이 다른 운영체제에 맞게 알아서 번역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번역하는 거죠. 0과 1을 다시 한번 운영체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요. 그래서 차이점을 한눈에 보면, C 언어 같은 경우에 컴파일러가 여러 개 있고 컴파일된 결과물이 다 다른 반면에, 자바는 컴파일러가 하나 있고 컴파일된 결과물이 동일하고요. 이것들이 각각 다른 JVM 위로 올라가면서 JVM이 운영체제에게 한 번 더 번역해 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자바 같은 경우에 한 번만 이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윈도우에서 실행시키든 맥에서 실행시키든 리눅스에서 실행시키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제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JVM이라는 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인기가 많아서 자바뿐만 아니라 그룹이나 스칼라, 요즘 핫한 코틀린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 두 번째, 원래 운영체제마다 다른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바는 JVM이 0과 1을 운영체제에 맞게 번역해줘요. 이 JVM은 인기가 상당해서 자바 외에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JVM이란 게 있는데 똑같은 자바 바이트 코드를 운영체제마다 다르게 해석해주는 친구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JVM 말고도 JRE, JDK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JDK에는 JRE가 포함되어 있고 JRE에는 JVM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JDK를 설치하면 JRE도 설치되고 JVM도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JDK, JRE, JVM 순서로 큰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JVM이란 건 뭐냐면요, 자바 가상 머신의 약자입니다. 아까 봤었죠? 윈도우 JVM, 맥 JVM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자바 가상 머신은 운영체제별로 존재하고 0과 1의 코드를 검증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0과 1 결과물을 운영체제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JR이라는 건 자바 실행 환경의 약자입니다.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약자고요. 이 JRE는 JVM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자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력해봤죠? 그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 하면은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갖다 쓰는 거고요. 요거를 쓰면 출력할 수 있어를 누군가 요거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있는 데가 J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R이는 JVM의 실행 환경, 그러니까 JVM이 실행되기 위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다.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스캐너 같은 것도 여기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JDK는 자바 개발 도구 약자입니다.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약자고, 요거는 JRE 플러스 개발을 위한 도구가 들어있어요. JRE에는 실행을 위한 도구가 들어있다면 JDK는 개발을 위한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한 결과물을 JVM이 실행시켜준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컴파일을 해야겠죠? 네, 그럼 컴파일러 그리고 디버그 도구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디버그라는 건 프로그램을 이제 흔히 이거 버그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그를 고치는 과정을 디버그라 하거든요. 그거를 쉽게 도와주는 디버그 도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리, JVM, JRE, JDK 순서로 포함 관계입니다. JDK를 설치하면 JRE와 JVM도 함께 설치돼요. 그래서 자바의 버전, 제가 이제 자바 설치 영상에서 버전 막 말씀드렸죠. 자바의 버전은 곧 JDK 버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JDK 버전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삼성 갤럭시 S도 뭐 S1, S2, S3 쭉쭉쭉 S9가 S10까지 있는 것처럼 자바도 JDK도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JDK 베타, JDK 1.0, 1.1 쭉쭉쭉 해서 JDK 8, 자바 8, 자바 9, 자바 13, 네, 막 쭉쭉쭉 있죠. 현재 지금 가장 최신 나온 게 자바 13이고요. 이 자바는 마치 삼성 갤럭시 S4에서 뭐 S5로 넘어갔는데 뭐 카메라가 2개가 되고, 뭐 갤럭시 S10이 오면서 화면이 커지고 이런 것처럼 JDK5가 되면서 제네릭이라는 기능이 추가되고, JDK8이 되면서 뭐 람다라는 기능이 추가되고,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능들이 계속 추가돼요. 그리고 특이하게 버전에는 LTS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LTS는 롱타임 서포트 약자인데요, 오래 써도 되는 버전, 이제 이거는 이 프로그램 우리가 오래오래 지원할게요 라는 뜻을 가진 LTS 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바 8 LTS라 쳐져 있죠. 자바 11 여기도 LTS가 되어 있죠. 이런 버전들은 뭐 한 3년 4년이면 중단될 버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쉬운 자바 강의 입문편에서 자바 11을 선택한 이유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최신이면서 LTS인 게 11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두시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버전이라 그렇습니다. 이 JDK는 버전 말고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S, 갤럭시 A, 갤럭시 노트 이렇게 갤럭시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JDK에도 종류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종류가 엄청 많죠. 오라클 종류, 아줄 종류, 오픈 JDK 뭐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저희는 오라클과 오픈 JDK에서 만든 오라클 JDK와 오픈 JDK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서 가져온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라클 JDK는 오라클에서 만든 JDK입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만든 JDK고, 개인에겐 무료고요. 기업용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에서 사용하는 오라클 JDK를 다운받은 이유는 그냥 뭐 개인이 쓸 때는 무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다운받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자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업용으로 이제 기업 이름을 달고 상업용으로 쓰실 때는 오픈 JDK를 쓰셔야 무료입니다. 오픈 JDK는 오라클 JDK와 비슷한 성능이고 언제나 무료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더 드리면 JDK에는 버전이 있고 각 버전별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 기능이 사라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설명하다가 이런 기능은 몇 부터 생겼어요, 아니면 이런 기능은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JDK는 종류가 있고 기능 자체는 모두 동일하나 성능과 비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자바를 알아보는 과정, 이 자바 프로그램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주죠.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0과 1의 코드가 되고, 0과 1의 코드를 바이트 코드 혹은 바이너리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0과 1의 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똑같은 컴파일을 한번 하고 적절한 JVM이 0과 1을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C 언어 같은 다른 언어는 컴파일러가 각각 있어서 운영체제마다 다른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둘이 차이점이었죠. 그 다음에 JVM은 0과 1을 실행해주는 친구, 운영체제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줘서 실행해준 친구고, JRE는 자바의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고, JDK는 통합 개발 도구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은 포함 금기고요. JDK가 제일 크고 그 다음 JRE, JVM 순이었습니다. 이 JDK는 버전과 종류가 있었죠. 저희가 수업 시간 때 쓰는 건 11버전이었고 오라클 JDK랑 오픈 JDK라는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빌드와 실행, 그리고 자바 빌드 툴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